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이네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말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금요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일요일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기운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케줄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쉬기도 하고 하루도 못 쉬기도 하고 3일씩 쉬기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라서 예전만큼 토요일이 기다려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주말 재밌게 편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번 팟캐스트에 이어서 한국의 연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한국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성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고백부터 실제 연애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연인이 되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자와 남자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호감이라는 게 들기 시작합니다. 호감은 좋은 감정, 막 좋아해, 사랑해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생기고 뭔가 궁금하고 신경 쓰이고 좀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걸 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감이 들기 시작하면 이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하겠죠? 이 둘이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라면 점점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 하면 너 볼 사람 없으면 같이 볼래? 이렇게 재밌는 게 있으면 먼저 찾게 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집에까지 데려다 주게 되고 이거는 친구끼리 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됩니다. 또 저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소개팅이나 미팅, 헌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잖아요. 이 처음 만난 사람과 보낸 시간이 꽤 재밌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괜찮으시면 혹시 다음에 또 만날래요? 하고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이걸 애프터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의 after, 한번 만난 그 이후에 또 다시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애프터까지 해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시 호감도 생기면서 뭐 좀 신경 쓰이고 문자도 좀 더 자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카페를 가기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이러는 단계를 한국에서는 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연애는 이 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연인이든 이 썸 단계는 꼭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썸은 원래 영어의 something이었어요. 영어에서도 there's something going on between them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썸 한 글자로 줄어들게 됐어요. 썸 단계에서는 계속 만나서 계속 좋아서 커플이 될 가능성도 있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단계입니다. 왜 한국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주인공들이 한 1화, 2화에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만나서 한 5화에서 6화 정도 됐을 때 슬슬 설레는 장면들, 뭔가 귀여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팝콘을 먹다가 손이 닿아서 이렇게 깜짝 놀란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 다들 보신 적이 있죠? 그때가 썸입니다. 이 썸이라는 단어는 타다라는 단어랑 합쳐서 많이 쓰이는데요. 썸을 타다 이렇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타다라는 건 뜻이 좀 많은데 자동차에 타다 아니면은 불에 타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분위기를 타다 아니면 썸을 타다 이렇게 쓰면 내가 그런 분위기에 있다.
내가 지금 썸이라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썸을 타다가 한쪽이 먼저 우리 사귈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연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가까워져서 그래서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그럼 우리 사귀는 사이 하자. 이렇게 땅땅땅 정리를 하고 나면 비로소 연인이 됩니다. 이 썸에서 연인이 되는 단계에 대해서 저는 좀 다양한 케이스,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었어요. 너네들은 어떻게 사귀게 됐어? 뭐 고백을 꼭 했어? 안 했어? 이런 질문들을 해봤는데 그때 친구들은 사귀자라는 말을 꼭 해야 사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어떤 친구는 20살 초반이나 10대 때는 사귀자라는 말이 거의 필수. 꼭 해야만 하는 말이고 뭐 20살 후반쯤 되면 보통 이렇게 썸이 점점 깊어지면서 거의 연인 관계처럼 손도 잡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언제부터가 1일이었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는 사귀기 시작한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거 이거를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사귀게 된 건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한국에는 기념일이라는 정말 중요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란 대표적으로는 결혼한 사람들끼리 챙기는 결혼 기념일이 있을 수 있죠. 결혼은 딱 결혼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혼 1주년, 결혼 2주년 이렇게 챙기기가 쉽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귀는 사이만 돼도 함께 보낸 일수, 며칠 함께 했는지 아니면 몇 년을 함께 했는지 이런 거를 챙기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인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것도 역시 나이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들이 달라져요. 우선은 한국에서 연애를 한다. 진짜 이 둘이 사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한 17살에서 18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더 빨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기도 하죠. 이 연애를 딱 시작한 두 청춘들이 하루하루가 다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작은 단위의 기념일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기념일이 바로 투투입니다. 투투란 사귀기 시작한 지 22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 투투야 이렇게 얘기하고 챙기고 그럽니다. 왜 이게 기념일이 되었는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 때는요, 여러분 그냥 사귄다라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연애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가 어떤 애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22일, 이 한 달이 좀 안 되는 이 기간을 넘기는 게 힘들어서 이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이 투투 다음으로는 50일, 그 다음이 100일입니다. 100일부터는 성인들도 20대들도 챙기는 연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0일 단위의 기념일은 항상 챙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 100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100일 단위로 챙기기 시작해요.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다가오게 되죠. 1년은 조금 더 크게 챙겨줍니다. 이 100일 때 내가 만약에 꽃다발을 선물했다면 1년에는 그것보다 좀 더 큰 꽃다발, 그리고 200일 때는 내가 티셔츠를 선물했다면 1년에는
그거보다 좀 더 비싼 티셔츠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하고는 합니다. 1년이 넘은 시점부터는 아마 커플들마다 자기네들만의 규칙을 정하게 되면서 400일, 500일, 여전히 100일 단위로 챙기는 커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100 단위는 좀 작게 챙기자. 그냥 2년, 3년만 크게 챙기자. 이러는 커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일 이런 것도 다 안 챙기는 커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아마 커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100일, 200일은 대부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년 단위로 챙기다가 마지막으로 좀 의미가 있다 하는 기념일은 1000일. 이 1000일도 좀 다른 기념일보다는 의미를 좀 더 두고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념일일 때 보통 어떤 거를 하냐면은 또 제 경험에 비춰 말씀을 드리면 우선 편지를 꼭 써줍니다. 기념일에 편지가 빠지면 아무래도 좀 섭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100일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같은 너무너무 귀여운 편지들도 쓰고 기념일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내가 머니가 있다면 작은 선물 같은 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옷이 될 수도 있고요. 향수, 지갑 아니면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커플 아이템을 준비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평소 데이트랑은 조금 다른 장소에 갑니다. 놀이공원에 갈 수도 있고요.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일, 200일 이런 걸 다 언제 세고 있어 하면서 좀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루 이틀 이렇게 세는 게 좀 유치한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그동안 만나온 기간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늘 하던 데이트에서 좀 벗어나서 특별한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기념일 문화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연인이라는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플 아이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커플 아이템, 예를 들면 똑같이 생긴 티셔츠라든지 운동화, 반지 이런 거를 맞춰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 커플 아이템은 굉장히 흔한 연인의 문화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커플링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커플룩이라고 부르는데 연인끼리 옷을 맞춰 입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티셔츠를 맞춰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은 까만색 아니면 오늘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서 입기도 합니다. 커플링은 커플 반지인데요. 커플 반지는 한 5년에서 10년 전쯤에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 커플이라면 무조건 100일일 때 아니면 1년 기념일 때 반지를 맞추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원래 반지를 맞추는 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다 커플이라면 반지를 맞춰서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반지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싸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리고 헤어지면 이걸 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버리기도 좀 아깝고 누굴 줄 수도 없고 계속 끼고 다닐 수는 절대 없고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해요. 그리고 또 커플링을 끼는 걸 보고 이건 좀 솔직히 오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옷을 맞춰 입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은 반지보다 싸고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동생한테라도 줄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방 걸레로라도 쓸 수 있으니까 이 커플 아이템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커플 아이템을 하는 이유 역시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커플이다 하는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결혼했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좀 친해져 볼까 하고 다른 이성이 접근하다가도 뭐야, 여자친구 있었네 하고 가게 될 확률도 있으니까 뭔가 다른 이성과 만날 그런 확률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냥 사랑의 증표로서,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아이템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커플룩 같은 경우에도 옷을 맞춰서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쟤네 커플이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냥 티를 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세트야, 우리는 숟가락이랑 젓가락이야,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티를 내고 싶은 거죠. 커플티는 특히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많이 선물하고 많이 맞춰 입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귄 지 얼마 안 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세상에 다 내 남자친구밖에 없고 여자친구밖에 생각 안 나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싶고, 커플인 것도 티내면서 다녀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 초반에 이런 거를 좀 많이 맞춰 입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기념일 문화라던가 커플 아이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나라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를까요? 한국 연인들은 이렇게 꼭 결혼한 상대가 아니더라도 연인이랑 커플이라는 관계를 굉장히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귀엽고 재밌는 이벤트들도 많이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연애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썸, 기념일, 커플 아이템 이런 거는 한국 연애의 정말 큰 특징들이에요. 근데 이 아래에 또 세세하고 자세한 특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이런 세세한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팟캐스트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 또 다른 에피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